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2 4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매테리얼, 이 Vray 매테리얼에 관해서 설명 한번 드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렌더 세팅을 이 아이콘 눌러서 렌더 세팅을 항상 Vray, 지금 Vray로 설치를 해서 Vray랑 마야 2018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Vray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 마야를 켜고 끄고 하면은 껐다 켰다 컴퓨터를 재부팅 하면은 요게 아마 뭐 다른 이 렌더러로 초기화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를 키고 항상 Vray로 다시 재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Vray 설치를 했고 항상 마야를 새로 켜도 Vray가 기본 렌더러로 이 설정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설정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여기 윈도우 메뉴에 세팅 프리퍼런스 메뉴에 모든 환경 설정 메뉴가 다 있어요. 뭐 플러그인 세팅이라던가 다른 에디터라던가 하키 단축키 설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위에 보시면은 프리퍼런스라는 환경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 메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환경 설정 메뉴에서 모든 마야의 기본 세팅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 메뉴 중에 쭉 내려오다 보면은 렌더링과 관련된 환경 설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Vray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위에 있는 마야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얘를 Vray로 선택을 해 주시고 세이브를 하고 창을 닫으시면은 아마 이 다음 마야를 껐다가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은 Vray로 기본 렌더 세팅이 된 상태로 켜져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렌더 레이어, 지금 레이어 두 개 중에 세 개가 있죠. 렌더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렌더링과 관련된 레이어를 이 버전이 마야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레거시 렌더 레이어라는 게 없어지고 다른 레이어 기능이 생겼어요. 렌더링과 관련된. 그래서 예전 버전으로 렌더링 레이어를 이렇게 켜놓고 구분을 해주고 싶다, 이 기능을 켜고 싶다 하시면은 레거시 렌더 레이어를 키시면은 요 렌더 레이어 탭이 보이고요. 그냥 렌더 셋업으로 해 놓을 경우에는 요 렌더 레이어 창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 나는 이 뒤에 있는 기능이 렌더 셋업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옛날 버전이 조금 손에 더 익어서 이 레거시 렌더 레이어를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렌더 세팅이 Vray로 되어 있고, 저번 시간에는 이 렌더 세팅 버튼 옆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면 하이퍼 쉐이드라는 창이 뜨고, 여기서 Vray 매테리얼, Vray 매테리얼에 관한 옵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반사에 관한 리플렉션, 그 다음에 굴절에 관한 리플렉션, 그 다음에 컬러, 가장 위에 있는 컬러, 디퓨즈 컬러를 이용해서 뭐 컬러를, 쉐이더의 컬러를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작업한 텍스처 파일을 연결을 해 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쉐이더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라이팅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예제가 마땅히 뭐 필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바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플래너로 바닥을 만들어 놓고 박스를 하나 띄워 놓고 하겠습니다. 박스보다는 스피어가 낫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바닥과 좀 키우고 바닥과 스피어 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지금 색을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기 쉽게끔 색을 조금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V-ray 매테리얼 하나를 제가 만들었고 요 바닥에 있는 친구를 요 V-ray 매테리얼 1이라는 애로 적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색은 뭐 조금 어둡게 해주고 V-ray 매테리얼 하나 더 만들어서 요 구에다가 스피어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색은 눈에 확 띄게 뭐 약간 노란 컬러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만 컬러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레이어 그 현재 선택된 이 창에서 지금 별도의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요 선택된 창 퍼스펙이라고 하는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우리가 모든 작업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 퍼스펙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사실은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탑뷰, 프론트, 사이드 뷰. 그러니까 탑뷰, 그다음에 프론트, 사이드, 그다음에 퍼스펙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카메라입니다. 요 네 개의 카메라가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 숨겨져 있습니다. 기본으로 네 개의 카메라가. 그래서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레이어 렌더 버튼을 누르면은 처음에 이제 렌더링이 되는데 빛이 없는데 빛을 아무 라이팅도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기본으로 이게 어떤 빛이 있어야 무조건 렌더링이 가능하긴 한데 빛이 없는데도 지금 뭔가 이렇게 노란색도 보이고 바닥도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 이유는 마야의 아웃라이너를 보시면은 이렇게 디폴트 라이트 셋이라고 하는 기본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작업물을 항상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빛을 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기본 빛을 사용해서 이 색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본 빛으로 렌더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빛을 사용을 해서 렌더링을 할 건 아니니까 요거는 작업 용도예요. 작업을 확인하기 쉽게 기본으로 있는 용도니까 요거를 내가 안 쓴다고 지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울 필요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다른 빛을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은 드릴 건데 뭔가 새로운 라이트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이팅의 영향만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라이트가 추가가 되면 기존의 디폴트 라이트의 영향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라이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 라이트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라이트를 생성을 하고 하면은 요 부분도 노랗게 막 다 보였는데 이제 이 빛을 쏘고 있는 요 영향만 받게 되죠.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걸 다시 지우면 다시 디폴트 라이트의 영향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라이트
것들은 크리에이트에 뭐 카메라도 있고 뭐 다른 폴리곤 도형들도 있고요. 만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으면 크리에이트에 있고, 여기에 라이트, 빛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라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메뉴를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이 앞에 Vray가 적힌 게 있고 안 적힌 게 있죠. 이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는 Vray 전용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얘들은 기본으로 Vray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와이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버전 기본 라이트긴 한데 여기서도 몇 개 사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Vray 전용 라이트로 조금 더 고퀄리티의 라이트로 채워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Vray 라이트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닥에 이렇게 뭔가 생기고, 아웃라이너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됐죠.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쭉 올려보면은 하나의 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는 Vray 지금 세팅 환경이지만 기본 Vray 라이트가 아닌 기본 라이트를 설치를 해도 Vray 상에서 렌더가 되게 됩니다. 지금 뭐 이게 빛이 굉장히 약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조금 더 밝은 걸 볼 수가 있죠. 확인을 조금 하기 쉽게 가까이, 구에다가 가까이 붙여 볼게요. 렌더링을 해보면은 여기가 살짝 더 밝죠. 그리고 이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1이라는 친구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트리뷰트 상세 옵션 창이 뜹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쉐입이라고 하는 쉐입 글씨가 붙은 요 상세 옵션 창에서 이 친구의 옵션을 만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보면은 가장 위에 이 빛의 종류가 골라져 있죠. 얘는 앰비언트 라이트. 제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떠져 있는데, 이 친구의 종류를 나중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앰비언트 라이트 타입이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컬러는 당연히 빛의 색이겠죠. 지금 흰색 빛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해 보면은 흰색 빛은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살짝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색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뭐 전구색이라고 하죠. 살짝이라도 뭔가 색이 들어간 이런 빛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빛이 하얀 빛은, 완벽하게 하얀 빛은 정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미색이 들어간 이런 걸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컬러는 빛의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빛의 밝기를 조절을 하게 되고, 이 수치로 조절을 하게 되고요. 기본 수치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빛도 나중에 옵션을 보게 되면은 모든 라이팅에는 인텐시티와 컬러는 기본적으로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1이라고 하는 친구를 10배 밝게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일 때 이, 이 컬러에 약간 이 노란 빛을 띠고 있는 컬러에 밝기가 1일 때랑 이 컬러가 10배 이상 밝아지게 되면은 조금 더 여기 샘플 창을 보시면 조금 더 하얗게 보이게 되죠. 이 빛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알게 뭐 아시겠지만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얀색에 가깝게 되죠. 빛이 뭐 컬러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빛들이 섞이면은 더 밝아지게 되고 가장 밝은 색은 흰색이기 때문에 모든 빛들이 섞이고 더 밝아질수록 흰색에 가깝게 됩니다. 뭐 빛의 3요소 다 아시죠? 뭐 RGB 해서 이렇게 RGB 수치가 섞이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건 흰색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밝기를 조금 10으로 올려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밝기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11대랑 1일 때랑 이렇게 그다음에 실시간 IPR 렌더로 해놓고 이 친구를 10으로 했을 때랑 이 수치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하나의 전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 하나에서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해라 그래야 되나? 해처럼 모양이 있긴 한데 이 모양으로 요렇게 큰 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제일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점 하나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도 아니고 뭐 네모도 아니고 그냥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를 1로 해보죠. 이 친구를 컨트롤 D로 복제를 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2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 조금 수치를 올려야 밝기를 올려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에서 점에서 정말 가깝게 이 구랑 정말 가깝게 놓으면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생성된 빛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은 점에서 이렇게 빛이 쭉쭉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랑 라이트랑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아무리 점이라고 해도.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건 자주 사용은 하지 않고 옛날 빛이기 때문에 요거 2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 거는 지금 빛의 컬러, 그 다음에 빛의 밝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 친구를 스케일을 아무리 이제 키워도 스케일이 커지진 않죠. 얘는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점을 아무리 크게 키워도 이런 구가 되진 않겠죠. 점은 키워도 점이기 때문에 스케일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거리를 이렇게 오브젝트랑 거리를 쭉 늘리더라도 보시면은
실제라면은 여기에 전구가 있다 그러면 전구가 오브젝트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부분 빛을 받는 영역이 어두워지겠죠. 전구가 멀리 있으면은 어두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거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냥 전구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클릭을 하게 되면 디렉셔널 라이트 1이라는 친구가 생기고, 바닥에 보시면 화살표 이렇게 4개가 모여있는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올려 볼게요. 그래서 이 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회전도 회전을 시켜 보니까 회전도 안 되고 스케일 영향도 받지가 않는데 오로지 위치 영향만 받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스케일을 키웠더니 일단 스케일이 뭐 커지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빛이 뭐 커지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냥 확인을 이 작업창에서 확인을 조금 하기 쉽게 이 모양만 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예전에 이 카메라를 키웠다 줄였다 작업을 하기 쉽게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요 디렉셔널 라이트도 크기를 키우는 거는 작업 용도 용이하게 그냥 스케일 조정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 키를 눌러서 회전을 WER 아시죠? 네, W 이동, E 회전, R 스케일 이 키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은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전체 영역에 빛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태양은 아니지만 태양 빛처럼 한쪽에서 전체 영역 이렇게 쭉 화면을 뒤로 빼도 전체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빛을 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처럼. 그래서 이동이 별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쪽 방향으로 다 쏘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쪽 방향으로 다 쏘는 거기 때문에 이동에 뭐 그렇게 큰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 제약도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동에는. 근데 이 친구는 회전의 영향을 받겠죠. 빛의 방향을 회전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으로 이 방향으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실시간 IPR 렌더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 전체 이렇게 지금 절반에 딱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한쪽 방향으로 빛이 되고 뭐 정면 쪽에서 비추든지 뒤쪽에서 비추든지 이렇게 빛의 방향을 회전을 이용해서 지금 바닥으로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바닥에 이 플랜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가리게 되죠. 바닥에서 빛이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빛을 뭐 돌려가면서 쓰실 수 있는 라이트입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 창을 보시면 기본 컬러랑 인텐시티가 있죠. 그래서 컬러도 뭐 빨간 빛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 빛, 뭐 푸르스름한 빛 이렇게 컬러를 뭐 골라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빛의 밝기예요. 그래서 빛을 나중에는 뭐 하나만 설치해 놓고 쓰진 않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밝기를 내가 이게 기본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밝기를 요 정도 해 놓고 나중에 이 부분이 좀 어두우니까 빛을 추가하게 되면은 빛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나중에 전체 라이팅들이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시작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릴게요. 그리고 빛의 컬러, 밝기,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거는 사실상 예전에는 중요하긴 했는데 지금은 어, 별로 알아두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컬러에 빛을 줄 거냐, 스페큘러에 빛을 줄 거냐, 뭐 이런 기능인데 하진 않아요. 이 빛을 끌 거냐, 클 거냐, 뭐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디렉셔널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빛이 지금 하나의 빛을 제가 1이라고 해놓고 이 친구를 컨트롤 D로 복제를 하게 되면은 빛이 두 개가 있는 거죠. 1의 밝기를 가진 디렉셔널 라이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의 밝기를 가진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랑 1짜리 두 개가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개의 빛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림자도 뭐 두 개가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를 복제를 해서 뭐 세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 포인트 라이트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살짝 비슷한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랑 비교를 해 보면은 살짝 모양이 다릅니다. 이 친구는 해처럼 돼 있고 이 친구는 가운데 십자가로 이렇게 뭔가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조금 보면은 기본 설정은 똑같죠. 컬러랑 인텐시티 1. 여기도 컬러랑 인텐시티 1. 그래서 뭐 비슷한 빛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바닥에 놓고 그냥 구분을 지어 드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네요. 둘 다 비슷한 바닥에 놓고 렌더링을 해보면은 색을 좀 줄까요? 자, 이 기본 1이라는 수치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2 정도로 동의를 해서 확인을 할게요. 자, 굉장히 약한 그 빛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 라이트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예, 죄송합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랑 포인트 라이트는 뭐 비슷한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점에서 시작되는, 여기도 이름 자체가 뭐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 파생되는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의 컬러랑 밝기, 그 다음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은 다르게 포인트 라이트에는 이 옵션 하나가 더 보여요. 디케이 레이트라는 창이 하나가 더 보입니다. 빛 자체는 성질은 똑같은데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는 다는 게 똑같은데, 좀 더 밝게. 옵션 하나가 일단 더 보이고요. DK라고 뭐 샬라샬라 적어진 게 보이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이 포인트 라이트예요. 왼쪽에 있는 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까 이렇게 거리를 멀게 이렇게 쭉 멀리 해도 빛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깝게 하면은 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쭉 아무리 전구가 멀리 있으면은 여기가 어두워져야 현실적이긴 한데, 전구가 멀리 있어도 빛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거리 계산을 해주는 게 DK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DK라는 말이 뭔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리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no DK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리 계산을 이 친구도 안 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 이 no DK라고 돼 있는 부분을 리니어라고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멀리, 이 친구를 이제 지워 볼까요? 네. 이 포인트 라이트를 멀리 하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네. 전구가 멀리 있으면은 빛이 요 정도 영역에서만 보이고, 멀리 갈수록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거리 계산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메뉴가 뭐냐? DK 거리값 계산을 어떤 연산으로 할 건지에 관한 거예요. 거리값 계산을 아예 안 하겠다는 no DK. 그다음에 거리값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요 세 개에 관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no DK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값 계산을 하게 되고요. 가까이 가면은 빛이 이렇게 보이고, 멀리 가면은 빛이 이렇게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조금 띄워 놓고, 지금 리니어 값으로 DK 거리 계산을 하겠다랑 쿼드라틱 값으로 DK 계산을 할 때랑, 네, 그다음에 큐빅 값으로 DK 계산을 할 때랑,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리를 멀게 하면은 제곱 값으로, 거리 값으로 빛을 줄이겠다. 뭐 요런 계산법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프 보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리 계산을 안 하겠다, 거리 계산을 하겠다. 빛과 오브젝트 간의 거리 계산입니다. 그래서 DK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스판 라이트는, 자, 요런 깔때기 모양의 라이트가 생겼어요. 뭐 많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빛을 만들어 놓으면은 대충 요런 모양의 빛이 생기겠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팟 라이트는 뭐냐면은 그냥 무대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랑 인텐시티는 밝기, 그래서 밝기를 올리면 밝아지고 줄이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컬러도 마찬가지로 컬러가 검은색이면은 빛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컬러로 빛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텐시티로 빛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컬러 내렸더니 어두워지네 하고 컬러로 빛 조절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노란, 약간 노란 조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K가 노 DK로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리니어로 바꿔 주시게 되면은 거리가 가까울 때의 빛이랑 멀 때 빛이랑 밝기가 틀리게 됩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리 계산, 아예 거리 계산이 싫다 하신 분은 노 DK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밑에 있는 옵션은 여기 있는 깔때기 모양을 변화시키는, 뭐 깔때기 모양을 넓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깔때기 안으로 그라데이션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밖으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깔때기 이 빛의 영역 안과 밖으로 약간 부드럽게 빛을 퍼뜨려 주는 기능인데, 요렇게 뭐 옛날 라이팅 종류이기 때문에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빛이 딱 떨어지는 거를 표현을 좀 부드럽게 표현을 빛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어서 사용을 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 안쪽으로 빛을 얼마나 밝기를 떨어뜨릴 건지를 해서 이 그라데이션을 영역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으로 이 조명의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팟라이트였고요. 뭐 에어리어 라이트는 이런 네모 모양의 박스가 네모 모양의 판때기가 있고, 앞정처럼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선이 나와 있는 부분이 빛을 주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뒤쪽은 빛이 없겠죠. 여기는 빛이 없고 이쪽은 빛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블랙이죠. 까만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윗면은. 그리고 아랫면은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는 면이죠. 네, 이 친구는 당연히 이 면에서 빛이 나오는 에어리어 라이트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 하나의 면적 자체에서 빛이 다 나오는 그런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스케일을 키우면 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네모난 면 전체에서 빛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크기를 키운다고 해서 밝아지진 않아요. 빛 자체가 이렇게 밝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리니어 값으로 뭐 이렇게 해 놓으면은 거리가 디케이 영향을 받아서 뭐 어두워질지 밝아질지 똑같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스케일의 영향을
지금은 받는데 받는 이유는 decay 값이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출발을 해서 빛을 주는 거랑 이렇게 빛을 주는 거랑 또 틀리기 때문에 마치 스케일의 영향을 뭐 받는 것처럼 보이죠. 네. 뭐 이런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볼륨 라이트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모양 뭐라고 그래야 되지? 볼륨 라이트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뭐 빛 조절을 따로 하고 싶다. 여기는 되게 밝게 하고 여기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컬러 레인지라는 값을 이용해서 검은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해서 빛을 조금 좀 본인 입맛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V-Ray가 아닌 기본 라이팅에 관한 설명이고, 이제는 V-Ray 라이트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얘를 지워버리고 박스를 하나 놓고 얘만 색을 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이트에 V-Ray 스피어 라이트, 돔 라이트, 렉트 라이트라고 돼 있는데 렉탱글 라이트예요. 그다음에 뭐 IS 라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어 라이트는 자, 가장 처음에 렉탱글 라이트 먼저 설명을 드리죠.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라이팅이고요. 가장 실제 빛과 가장 비슷한 라이팅이 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렉탱글 라이트, 줄여서 렉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선택을 하면은 마치 아까 기본 라이트 중에 에어리어 라이트 이 친구랑 비슷하게 생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끝에 얘는 V-Ray 렉탱글 라이트는 화살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얘는 안 쓰니까 나도 지워버리고, 자, 렉탱글 라이트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이 끝에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빛이 보이는 하나의 형광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네모 모양의 형광등이 있는데 빛의 방향을 이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쏘고 있는 하나의 형광등이에요. 근데 옵션을 보면은 되게 뭔가 복잡하죠. 기본 라이팅들은 옵션이 되게 컬러랑 밝기, 뭐 디케이 요 정도로 단순했는데 V-Ray 라이트는 뭔가 조금 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나 해서 만들고, 이렇게 빛이 이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회전을 줘서 사선으로 줘볼게요. 그리고 렌더를 하게 되면은 자, 이 형광등처럼 빛이 나오고 회전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이 화살표가 어디를 비추고 있느냐에 관한 조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가 비추어지는 쪽 안쪽은 빛이 있고 뒷면은 빛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의 뭐
가장 위에부터 보면은 enable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빛을 꺼버릴 건지 얘를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예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 디폴트 라이트 셋이라는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적용이 안 되고 얘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명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를 끌 건지 킬 건지에 관한 메뉴고요. 뭐 요거는 얘를 선택하는 거고. 자, 컬러 모드가 있는데 색으로 이 빛을 조절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온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템퍼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색 온도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니터 조절 빛 그 컬러 값 조절할 때 색 온도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내가 원하는 색을 직접 선택을 해서 이 빛의 컬러를 조절을 할 건지 아니면 컬러 모드로 조절을 할 건지 아니면 템페처 색 온도로 조절을 할 건지예요. 이 색 온도가 뭐 6500, 뭐 3200 이렇게 뭐 숫자로 조절을 하는 건데 이 기본 수치에서 6500이 기본 흰색 밝기예요. 수치에서 이 아래로 낮아지게 되면은 따뜻한 우리 전구색에 가까운 붉은색, 노란색을 띠는 빛의 컬러를 띠게 되고요. 6500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푸르스름한 이런 컬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따뜻한 색, 그다음에 차가운 색 이렇게 색 온도를 사용을 해서 빛의 컬러를 조절을 할 건지를 조절을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텐시티는 밝기죠. 기본이 이 친구가 30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를 줄이면은 이 면적은 같은 상태에서 빛이 줄어들고 수치를 올리면 당연히 면적이 같은 상태에서 빛이 밝아지게 되겠죠. 30이 기본입니다. 근데 아까 이 다른 라이트들이랑 틀리게 이 V-ray 라이트는 이제부터는 스케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빛이 기본적으로 V-ray 라이트들은 빛이 이 렉탱글 라이트의 특성을 보면은 이 형광등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하나의 점에서 나오는 이 빛들이 이 형광등 네모 모양을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빛이 나오는 수많은 점들이 이 면적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이 친구의 스케일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점들이 많아지겠죠. 그만큼 점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빛의 밝기가 밝아지게 됩니다. V-ray 라이트는. 그래서 요 면적을 키우면 나는 전구들이 더 많이 이 점들이 이 면을 많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더 밝아지고 스케일을 줄이면은 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둡게 되죠. 그래서 이 인텐시티랑은 별도로 이 스케일 값으로도 밝기 조절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근데 스케일 값으로 밝기를 조절을 하기에는 뭔가 변화가 좀 많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줄였을 때 빛 받는 면적이랑 크게 키웠을 때 빛 받는 면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스케일로 빛 밝기를 조절을 하는 거는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기를 제외한 빛 받는 면적을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주고 회전이랑 이렇게 조명의 각도 그 다음에 스케일
빛 받는 면적을 먼저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거는 DK 값, DK 값이 아니라 요 빛의 속성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건지요. 밝기를. 그래서 뭐 루멘 밝기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와트, 뭐 우리가 밝기 뭐 전구 몇 와트 하죠. 뭐 요런 수치로 할 건지인데 그냥 기본으로 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쉐입 타입은 기본으로 렉탱글 이 사각형이라는 말이에요. 렉탱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렉탱글을 디스크 모양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원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원래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디스크는 원 형태고요. 그리고 렉탱글은 사각형 형태입니다. 자, 밑에 있는 사이즈는 여기서 스케일을 이렇게 키우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치가 몇인지 나중에 확인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UV 가로 세로 사이즈를 수치로 정확히 나는 가로로 2배, 세로로 3배 큰 사각형을 사용을 할 거야. 수치 값으로 조절을 하기 쉽게 이렇게 사이즈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늘어나게 되면은 빛이 밝아지겠죠. 그만큼. 자,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스케일이랑 다른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 채널에서 조절을 하는 요 스케일이랑 어트리뷰트 창의 UV 사이즈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옵션은 다 무시를 하셔도 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렌더링을 하려고 이렇게 빛을 딱 조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 형광등 자체가 보여야 될 때가 있고 나는 얘 빛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조명은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형광등 자체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얘를 딱 지워주는 게 요 어트리뷰트 창에서 요 상세 옵션에서 쭉 내려보시면 옵션이란 게 있어요. 옵션. 그래서 옵션에서 인비저블이라는 체크하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다 건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도 거리값 계산을 하기 싫으면 no DK 찍어 주시면 되고 뭐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요 인비저블이라는 걸 체크를 해 주시면은 얘를 조명은 그대로 보이되 형광등 요 모양 자체는 렌더링을 하기 싫다, 보이게 하기 싫다 할 때는 옵션을 껐다 켰다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V-ray 라이트 혹은 다른 라이트 또 마찬가지로 인비저블을 체크를 해 주셔야 요 형광등 조명 자체가 보이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렉탱글 라이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스케일 값 조절 변화도 먹고 그 다음에 조명이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는 영역 설정도 하기 쉽고 그 다음에 하나의 빛이 아니라 여러 개 빛도 사용을 한다고 했죠. 가장 현실에 가까운 빛이 조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어 라이트. 자, 아까 설명드린 게 렉탱글 라이트였고요. 자, 스피어 라이트는 보시면 이 처음에는 다른 거 뭐 앰비언트 라이트 할 때 제가 점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스피어 라이트는
이 구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들이 다 채우고 있어요. 이 구 모양으로. 그래서 정말 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구처럼 빛이 나옵니다. 근데 얘도 이제 회전 영향은 받지 않겠죠. 구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빛 나오는 건 똑같고, 대신에 스케일 영향은 또 다 받습니다. Vray 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이 커지면은 이렇게 밝아지게 되고, 전구가 커지면 당연히 밝아지겠죠. 전구가 작아지면 어두워지고, 마찬가지로 친구의 뭐 전구 색 온도로 할지 아니면 뭐 컬러로 할지 골라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뭐 3200의 누리끼리한 전구색을 가진 빛을 이렇게 색 온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컬러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밝기,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옵션이 다 똑같습니다. 요 렉탱글 라이트의 옵션이랑 다 뭐 UV 사이즈가 있냐 없냐 정도만 틀리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UV 사이즈가 아니라 이 구 모양의 지름을 키울 건지 줄일 건지에 관한 거죠. 요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의 분할 값인데, 이걸 뭐 수치를 올려줄수록 좀 디테일해지긴 하지만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냥 요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옵션 창에서 인비저블 체크를 하게 되면은 구 자체는 안 보이게 되고요. 네. 자, 스피어 라이트는 하나의 전구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모든 빛이 생기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빛이 밝은 알아서 연산을 해서 얘보다 이 친구의 빛이 더 세다 그러면 당연히 센 빛에서만 그림자가 진하게 맺히겠죠. 근데 얘가 작아지고 이 빛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순간 이렇게 맺히는 그림자가 더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자도 따로따로 설정을 다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빛의 밝기를 통해서 그림자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돔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구 모양의 뭔가 오브젝트가 생기고 그냥 자연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방에서 이 오브젝트 중심 쪽을 향해서 이렇게 실외 자연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여기에 있는 빛들이 다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경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얘도 이 하얀 부분, 빛 조명 자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옵션에 인비저블을 체크해 주시면 이 조명 자체는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컬러, 빛의 컬러, 그 다음에 빛의 밝기 똑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환경 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쉐이더 보시면은 여기서 마치 요런 배경, 실제 배경이 있진 않더라도 요런 배경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할 때 환경 맵을 구성을 할 때 여기 있는 use 돔 텍스처를 써서 이 배경에 마치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들이 여기에 비춰지는 걸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인비저블을 키고, 자, 요렇게 렌더 했을 때랑, 자, 유즈 돔 텍스처를 켜면은 여기에 텍스처가 하얀 텍스처가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하얀 빛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하얀 빛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파일로 다른 환경을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환경 맵이 가지고 있는 환경 맵이 별로 없어서, 자, 여기서 보시면 자, 6번을 누르면은 키보드에 6번을 누르면 텍스처가 보이는 모드가 되죠. 그래서 렌더를 창을 잠시 끄면은 마치 요 제가 텍스처 환경 맵 텍스처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깔아놨는데, 얘를 배경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쪽에서 주황색 빛이 얘를 향해서 나오고, 바닥 쪽에서는 뭐 요런 흙 빛깔의 은은한 빛이 보이게 되고, 이런 빛 정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유즈 돔 텍스처를 쓰는 거고요. 빛 정보도 사용을 하지만 이 구를 잠시 다시 만들어서 흰색, 회색으로 바꾸고, 자, 렌더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고무 같은 재질에서는 반사 값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지만, 리플렉션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반사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 구가 금속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금속 메탈니스 값을 올려볼게요. 얘가 금속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주위에 있는 환경이 얘한테 반사가 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요 플래너도 당연히 금속에 반사가 되게 되고, 주변에 있는 환경 요소들도 이 금속에 반사가 되게 됩니다. 요 반사 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빛 정보도 실제로 여기에는 주황색 빛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은 주황색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위에서는 하늘색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하늘색으로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만 개, 100만 개의 컬러 값이 이렇게 이 환경 맵에 맞는 컬러가 빛으로 변환이 돼서 여기에 적용되는 걸 환경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작업을 한 거는 돔 텍스처를 다시 지우고 돔 라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기본 돔 라이트는 이렇게 색과 밝기만 있지만, 여기서 돔 라이트의 옵션을 보시면 텍스처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즈 돔 텍스, 돔 텍스처를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여기 있는 구 모양에 난 텍스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컬러 값을 가진, 빛 정보를 가진 텍스처를 쓰겠다라고 하고, 기본으로는 아무 파일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얀 돔 텍스처를
쓰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얀 빛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 하얀 빛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사용을 해서 파일 누르고 다른 파일을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경 맵이라고 치시면은 많이 나오게 되고 HDR HDR 텍스처를 치시면은 뭐 요런 사이트 여기 말고 뭐 무료 맵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런 환경 맵들을 받아서 환경 맵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자,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마치 자연에 있는 것처럼 얘가 빛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환경 맵을 사용을 한 거죠. 요 맵이 아니라. 네. 그래서 배경에 있는 요소를 사용을 할 때 환경 맵을 쓰시면 됩니다. 자, 돔 라이트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렉탱글 라이트, 그 다음에 뭐 전구로 생각하면 되는 스피어 라이트, 그 다음에 밖에 실외에 자연광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돔 라이트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 물론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돔 라이트 만들어 주고 나는 여기 부분이 더 밝았으면 좋겠어 할 때 렉탱글 라이트 하나 추가를 해서 적용해. 실시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 개의 조명들을 사용을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사 수치를 요 매테리얼의 반사 수치를 굉장히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하이라이트가 지금 마냥 맺히는 것처럼 이런 형광등 모양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라이트들은 이렇고 라이트 기본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졸작을 진행을 하시던 아니면 뭐 모델링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이쁘게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레퍼런스 에디터로 예제를 하나 불러서 조명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로 쓸만한 게
텍스처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마땅히 없네요. 새로운 걸 하기보다 그냥 박스 띄워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피어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게 배경, 요 박스를 배경이라고, 배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요런 오늘따라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자, 요런 상태에 작업물이 있다고 합시다. 요게 배경이고, 요게 여러분들이 만든 뭔가 캐릭터, 뭐 움직이고 있던, 안 움직이고 있던, 뭐 모델링 하나가 됐던, 여러 개가 됐던 이런 메인 모델링 된 애라고 합시다. 이제 이 캐릭터를 뭐 이 친구가 중앙에서 이렇게 있는 캐릭터라고 할 때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명을 이쁘게 설치하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 조명의 원리랑 기본 조명 설치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명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 3개의 조명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렉탱글 라이트로 조명을 설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느냐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관, 명함 사진 이런 거 찍으러 가면은 사진관에 조명들이 막 설치되어 있죠. 스튜디오나 모델들 사진 찍는 스튜디오나. 근데 가면은 3조명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는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은 가장 밝고 이 모델링 된 오브젝트 혹은 중심에 있는 이 모델을 가장 잘 표현을 해 줄 수 있는 빛을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자, 스케일도 좀 면적을 키워서 빛을 조금만 줄일게요. 한 15 정도로.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스케일을 키우면서 빛이 밝아졌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해줬고요. 자, 퍼스펙 카메라 상에서 지금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 하나를 만들게요. 카메라 하나 만들고 정면에서 그냥 보는 걸로 하고 여기 주전자 모양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어떤 카메라로 렌더를 할지 고를 수 있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카메라 1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시간 렌더 켜주고 이렇게 약간 정면에서 정면 살짝 위에서 보고 있는 카메라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나는 얘를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빛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조명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요 부분이 밝게 표현돼야 얘가 얼굴이라고 뭐 가정을 했을 때 사람 모델링을 놓고 싶은데 지금 뭐 딱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이 메인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메인 조명을 설치를 했고 요런 부분에 넓게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메인 조명을 우리가 키 라이트 혹은 메인 라이트라고 해요. 키 라이트. 그래서 메인 라이트, 키 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요 조명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자, 빛이 이쁘게 들어오긴 하지만 반대쪽 이 영역에 그림자가 좀 세게 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륨감이 확 죽게 됩니다. 이 구에 대한 볼륨감이 확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학원 뭐 다니신 분이 뭐 많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 같은 거 딱 그릴 때 이 구의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뭐 반사광도 막 그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이 지금 그냥 새까맣게 그림자가 딱 묻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명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죠. 이 친구를 그냥 복제를 할게요. 컨트롤 D 복제를 하면 빛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 밝아지게 되고요. 얘를 옮겨서 이 아주 새까만 영역, 이 그림자 영역을 좀 밝게 해주는 빛. 그래서 이 어두운 영역을 지워주는 빛을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약간 뭐 반대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고, 이 메인 라이트가 똑같은 스케일이라고 했을 때 메인 라이트, 키 라이트가 15의 수치 밝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친구도 15로 돼 있겠죠.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수치를 가지면은 어느 게 키 라이트인지 보는 입장에서 이제 헷갈리게 되죠. 나는 여기를 키 라이트로 하고 싶은데 여기도 똑같은 값으로 밝아 버리면은 그림자가 어디에 생길지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일단 멀리 좀 빼주고, 이 친구를 키 라이트보다 한 절반 정도로, 한 7 정도로 줄여주게 됩니다. 뭐 좀 더 줄여볼게요. 확인하기 편하게. 그래서 메인 키 라이트가 15일 때 지금 3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줄였는데 아까의 이 까맣게 떡져 있는 까맣게 그림자가 들어간 부분이 지금 요 라이트로 인해서 볼륨감이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자 부분의 볼륨감을 보여줄 정도로만 이 빛을 추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라이트를 우리가 키 라이트라고 불렀고, 이 보조적인 이 그림자 부분의 볼륨감을 살려주는 이 라이트를 필 라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이 없이 이 부분을 채워준다 라고 해서 뭐 필라이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라이트, 그 다음에 필라이트, 이 두 개의 조명으로 칠을 했고, 살짝 살짝 조금만 더 밝게 할까요? 네. 볼륨감이 조금 더 살아나죠. 그래서 거리도 조금 조절을 해서 너무 막 하얀 부분 없이 이 모델링 된 작품을 최대한 잘 표현을 해 줄 수 있는 라이트를
계속 거리랑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색도 조금 줘볼게요. 약간 키 라이트를 약간 누리끼리한 색으로 주고, 필 라이트를 이 반대쪽에 되는 색을 다른 색으로 줘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차가운, 너무 너무 차가운데, 이런 다른 색을 사용을 해서 이런 반사광을 표현을 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 이 지금 보시면 어두운 영역들이 그림자가 조금 안 예쁘게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 모델링의 뒤쪽에서 이렇게 좀 대충만 좀 만들겠습니다. 또 렌더 상태에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비저블을 해주고요.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빨간 조명으로 좀, 여러분 구분을 좀 하기 쉽게 색을 지금 확확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요 빨간 빛의 반사광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뒤에서 비춰주는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백라이트, 뒤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백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자, 요게 키라이트, 그 다음에 필라이트. 키라이트가 가장 밝고 필라이트가 수치가 좀 줄어들겠죠, 키라이트보다. 그 다음에 백라이트가 가장 어둡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이렇게 세 개의 라이트를 구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라이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빛이 100% 환경이다 할 때 뭐 키라이트 50%, 필라이트 30%, 백라이트 20%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요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표현을 하고자 하는 뭐 모델링에 맞게, 오브젝트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뭐 애니메이션 하나를, 캐릭터가 하나 걷고 있다, 그런 걸 조명 설치를 할 때도 이 캐릭터를 가장 잘 밝게 표현해 주는 키 라이트를 설치를 하고, 백라이트, 필라이트도 설치를 해서 조명 컬러도 바꾸고 빛 조절도 해서 이 친구를 렌더 세팅된 씬 파일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캐릭터를 제가 준비를 해서 그 캐릭터랑 요 라이트 설치하고 걔를 렌더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렌더 패스도 설명을 드리고, 아마 V-Ray 수업은 뭐 다음 주까지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